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극우몰이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MBC나 JTBC 같은 이제 소위 확실하게 좌파로 분류되는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언중위 제소, 뭐 고발까지 포함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교감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즘 나가는 방송마다 최강의 전투력으로 좌파들 벌벌 떨게 만드는 최전방 공격수 바통을 제가 이제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아니, 요새 나가는 방송마다 좌파들도 그렇고 뭐 박민영 대변인 앞에 있으면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데 네. 좀 어때요? 이 다녀보니까 방송과의 분위기가. 우리 최고님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데. 사회생활이 많이 늘었구나. 그래도 제가 이제 2달 동안 또 용산에서 많이 또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서 네,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스피커가 말을 잘하고 전투력이 좋아도 네. 정치 상황이나 지형에 안 받쳐주면 맞아요. 사실은 그 전투력이라는 걸 발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제나 이슈나 또 이 방송국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네. 야 여당 너네가 뭐 할 말이 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며 맞아요. 거기서 막 또 눈치 없이 막 혼자 막 방방 뛰면 좀 이상한 사람 돼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좀 톤을 낮추고 약간 뭔가 낮은 자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또 네. 정치 지형이나 환경이 우리가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잘한다 잘한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시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네.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또 구속 취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이 좀 일선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시나요? 아, 물론입니다. 사실 이게 또 방송 레거시의 또 뉘앙스와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게 저 참 처음부터 좀 어려웠거든요. 약간은 또 신경을 써야죠. 오래 가려면. 그렇죠. 네. 제가 이제 10%대 지지율 중반 때부터 12월 중순부터 나가서 이제 좀 통신사 연합뉴스TV나 YTN 이런 데서도 좀 논조가 많이 껄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옹호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비판을 하자니 내가 좀 당적을 달고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약간 앵커분들이 눈치를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옹호하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를테면 이제 관저 앞에 시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톤 조절을 좀 부탁을 받은 적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뭐랄까요, 이 아스팔트의 힘이 좀 레거시의 힘을 지금은 거의 뒤엎고 있는 수준으로 네, 나아가고 있는 전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그때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저기 왜 나가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가 언론에서 맞아요. 요새는 많이 나가려고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많이 가시나요?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좀 아직까지 지도부는 좀 투트랙으로 하자라는 기조가 있지만 전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극우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옹호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면서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케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이제는 방송에서도 펼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진행하면서 소위 TV 나가는 채널들이 연합뉴스, YTN, KBS 정도인데 네. 초창기에는 그 관저 시위나 어쨌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을 방송국에서 되게 콕 집어서 약간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극우 대변자 이렇게 만들고 뭐 네. 여러 논란도 갖다 붙이고 하면서 저거 나가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프레임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단 질문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3.1절 여의도 집회 때 3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연단에 올랐고 네.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같은 데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풍경이 됐죠. 예. 그리고 막상 이제 이재명도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장애 집회 하잖아요. 맞습니다. 막 의원들 다 총동원령, 개딸 총동원령 내리고. 그러니까 이 거리에 나오는, 광장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극우 하다가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도 극자가 되니까 네. 이게 균형이 맞아서 나가는 분들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고 이걸 숨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바뀐 게 네. 지난 2달에 정말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은 전한길 선생님의 영향도 엄청나게 컸던 엄청 것 컸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도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정말 광풍을 몰고 다녔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까지 직접 출연을 하시면서 네. 어찌 보면 이 제도권과 시민사회의 그 간극을 연결고리가 좁혀주는데 됐죠. 예, 네. 정말 깊은 그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런 연단에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이 릴레이 또 집회, 시위를 시위 하고 있죠.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PD님 저 이 1층에서 제 주차 문제로 연락이 와가지고 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환경 참 어려운 아시아투데이에서 서울에서 네, 다 어렵죠. 다 어렵죠. 네, 네. 저희가 빨리 주차 문제를 해결할게요. 네, 그분도 이참에 정치펀치 보시면 좋겠네요. 아니 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예. 어제는 윤상현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헌재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했어요. 네. 이 여당의 의원들이 조를 짜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밤샘 농성 릴레이로 하겠다고 하는데 네. 보니까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또 청년들과 맞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 앞에서 정말 밤을 지새면서 예. 강추위를 온몸으로 지금도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서울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온몸으로 견디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을 뭐 극우다 뭐다 이렇게 매도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님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막 여론을 주도하고 뭘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낸 여론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뒤늦게 좀 편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네. 지도부는 선을 긋지만 개별적인 투쟁은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네. 솔직하게 박민영 대변인의 소신으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세요? 사실 저희 당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도 아니 왜 민주당은 찍소리도 못하는데 의원들이 국민의힘만 이렇게 지도부가 유약해서 약간 팔로워처럼 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또 특정 계파들이 소위 내부에서 자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지를 못하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만한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솔직히 좀 만만하죠. 우리 당이 좀 만만하죠. 그래서 전향 좌파들, 뜨내기 좌파들, 민주당에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비주류들이 다 들어와서 소위 주류들을 구태몰이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양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도부들도 사실 그 제도권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에 유약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죠. 언론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비해서 좀 너무 친화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들이 좀 더 만만하게 적대적인 기사들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극우몰이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MBC나 JTBC 같은 이제 소위 확실하게 좌파로 분류되는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언중위 제소, 뭐 고발까지 포함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교감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처음에는 매일신문 유튜브를 갔다가 바로 다음에 TV조선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레거시 미디어와 시민사회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싼 거는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똑같이 저도 그러니까 받았었고. 지도부 왜 이렇게 예. 선을 긋고 맞습니다. 뭐 공식적인 장애 집회나 전 당원 동원 이런 걸 안 하느냐. 예. 또 바로 이제 또 레거시 미디어로 가니까 아예 다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면 할수록 집권 여당은 중심 잡고 국정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좀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권 대표님이랑 권성도 원내대표님 소통을 해보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받는 걸 모르지 않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여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레거시 미디어와의 관계를 지금 망칠 정도로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게 정도의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네. 저도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친하기로 둘째라면 서럽잖아요. 잘 특히 알죠. 저는 뭐 이 지금 시민사회나 유튜브나 이런 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쌍권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데 그걸 최대한 안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근데 보다 못해서 몇 마디는 제가 툭툭 던지면서 비판을 그럼요. 하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당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네. 제가 좀 아쉬운 건 민주당이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예.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국민의힘도
이 여당으로서 이런 부당한 탄핵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보여주면 네. 그게 그렇게 뭐 극우화되는 건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이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발언을 꼭 짚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는 발언을 아침에 라디오에서 했어요. 이거는 네.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발언이거든요. 뭐 죽을 때까지 죽음을 네. 불사하겠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극우 극자 딱지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맞습니다. 위험한 폭력적 선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김상욱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고 혼자 자기 정치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발언까지 하면 당 차원에서 윤리위 회부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김상욱 징계하면 조중동이 혼낼까봐. 네. 그거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 이게 박민영 대변인의 결정이 아니라서 말하기 참 껄끄럽겠지만 네네네. 국민의힘 대변인 타이틀로 방송을 하면 어려운 질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 소신도 또 있을 거고. 네네. 전 요런 거는 좀 서운해요, 솔직히. 섭섭하고. 저 같으면 진작 보냈죠. 저 같으면 보냈을 건데 지금 지도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친한계가 특검의 이탈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진지하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겁박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거시도 레거시인데 괜히 우리가 긁어부스럼 냈다가 또 레거시를 레버리지로 해서 야 너네들 무슨 뭐 공산당 다 됐냐? 민주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지? 약간 이러면서 당내 민주주의 파괴라는 프레임을 들고 오면서 그럼 우리도 주류 보수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 그러면서 그 알량한 8표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놓이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표출을 하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또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또 밖에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자해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론에다가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게 장외투쟁하지 않겠다라고 굳이 선언할 필요는 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좀 속상하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매를 맞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굳이 당원들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워딩이었다.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른 거면 몰라도 네.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좀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폐륜적인 표현을 쓴 거죠. 사실 그전에도 우리 당이 원죄가 있기 비상계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집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김상욱의 말인 거죠, 그게. 예, 네. 그거를 네. 한겨레랑 인터뷰를 해서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집권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을 지지하던 양반을 어거지로 국민 추천제로 그 좋은 울산 남구에 꼽은 거부터가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공천이 잘못되니까 나머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예.